그래서 모델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 모델 불러오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러올 모델 부분은 wingmirrorDie.dgk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모델을 불러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설정하기 위해서 블록 아이콘을 누르시고 계산 버튼 눌러주시면 모델에 맞게끔 다음과 같이 블록이 모두 설정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황삭 가공할 때 쓰일 공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공구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가 만들 공구인 팁 공구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만들기에서 팁 공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름은 40, 그리고 코너 R은 6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조금 확인하기 쉽도록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D40, T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구 번호는 이제 기계에서 1번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1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공구가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구가 급속으로 이제 이송을 할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안전 높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급속 이동 높이라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계산 버튼 눌러주시면 안전한 높이로 다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모델 그리고 초기 소재인 블록, 그 블록을 최종 모델까지 가공할 때 사용할 공구, 그리고 또 급속으로 이송을 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Z 높이인 안전 높이까지 모두 설정이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황삭 가공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공 패턴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가공 패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을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D 황삭 모델이라는 탭에서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황삭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공구는 제가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만들었던 D40, T6의 팁 공구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져서 들어와져 있겠죠? 툴패스 이름은 D40, T6 그리고 황삭 가공이기 때문에 이제 에리아 클리어런스 A를 따서 A1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어떠한 공구를 사용한 어떠한 종류의 툴패스인지를 보다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으로 가셔서 저는 블록 안에서만 툴패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이제 블록 안에서만 실제 절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툴패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로 가서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모두 옵셋이라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옵셋이라는 스타일로 설정을 하고 가공 방향은 하향으로 한 다음에 공차는 이제 황삭이니까 0.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에서 남기고자 하는 이제 그 소재의 양인 가공 여유는 제가 0.5m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5번은 이제 공구 지름이 40이니까 25로 지정을 할 거고요. 절임량의 스텝 다운은 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옵셋이라는 부분에 고급 옵셋 설정에서 가공 방향 유지라는 메인테인 컷 디렉션이라는 옵션은 풀어주시면 가공 방향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공하는 시간도 단축을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확인할 부분은 이번에는 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렸던 리드링크 부분까지 한번 알맞은 리드링크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링크라는 부분으로 가셔서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인이라는 부분을 가보시면 이제 없음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선택을 램프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램프는 이제 지그재그 모양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램프 옵션을 눌러주시면 최대 지그 각도, 지그재그로 들어올 때 그 각도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 지그 각도를 4도로 했고요. 진입 방법은 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호 지름은 0.6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시는 원호 지름이라는 단위도 밀리미터가 아니라 TDU. 그러니까 공구 지름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0.6으로 입력을 하시면 현재 공구 지름인 40에 이제 0.6만큼 곱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이제 리드인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인 부분을 제가 램프라는 옵션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지정을 했고요. 리드인 적용한 다음에 이제 닫기 하시고 최종적으로 계산 눌러서 황상 툴패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이 황삭 가공에서 제가 가공하는 방법을 모두 옵셋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모델 모양에 맞게끔 이제 되면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 소재 모양에 맞게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성되어진 툴패스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리드인이라는 공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툴패스에 진입하는 부분을 램프 모양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호 모양을 그리면서 4도로 이렇게 램프 모양을 그리면서 진입을 하는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툴패스 시작점부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재생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램프 모양으로 들어가서 가공을 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직으로 공구가 툴패스에 곧바로 이제 소재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램프 모양을 돌면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 없이 공구 경로가 설정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황삭 가공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지금 이 모양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황삭 가공할 때 사용되어진 공구가 지름 40 그리고 이제 코너 R이 6인 공구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코너 구간에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공구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가공이 되지 않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큰 공구를 사용해서 황삭 가공을 하고 곧바로 정삭 가공으로 또는 중삭 가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무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곧바로 그러한 가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황삭 가공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살을 조금 더 걷어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황잔삭 가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황잔삭 가공 작업을 하실 때는 따로 툴패스를 생성하실 필요 없이 방금 생성하신 툴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황삭 툴패스가 복사가 되어졌고요. 이 황삭 툴패스를 황잔삭 툴패스로 변경을 해주시려면 레스트 가공이라는 부분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스트 가공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여기 레스트라는 부분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삭 툴패스 창에서 레스트 가공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원래 황삭 툴패스가 곧바로 황잔삭 툴패스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황잔삭 툴패스에서 황삭에서 가공했었던 툴패스, 황삭에서 가공했었을 때 사용했었던 공구보다는 더 작은 공구로 설정을 하셔야겠죠. 공구 부분으로 가셔서 새로운 팁 공구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16으로 설정을 했고요. 팁 반경은 3으로 설정을 해서 황삭보다 더 작은 공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찬가지로 D16, T3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어떠한 공구인지 확인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기계에서의 공구는 2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레스트 에리아 클리어런스, 이제 황잔삭 가공에서의 조건 부분으로 가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공차나 가공 여유도 다 황삭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XY 방향으로의 이제 공구 이동값인 피치값, 그리고 Z 방향으로의 공구 이동값인 절임량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5번은 1로 설정을 하고 스텝 다운은 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황 잔삭 가공을 할 때 사용해야 할 어떠한 참조가 되는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황 잔삭 가공은 황삭 가공에서 이미 가공한, 그러니까 가공이 되어진, 이제 이미 없어진 소재 부분은 공구가 다시 한번 지나가지 않고 황삭 가공을 하고 남아있는 소재에서만 지나가는 툴패스가 황잔삭 툴패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남아있는 소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참조되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황삭 가공을 하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황삭 툴패스를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스트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툴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황삭 툴패스인 D40T6 언더바 A1이라는 황삭 툴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황삭 가공만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황잔삭 가공으로 방금 설정한 더 작은 공구로 그리고 더 작은 스텝 오버와 스텝 다운 값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잔삭 툴패스를 제가 하나 생성을 했고요. 한번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랑 똑같이 다른 조건값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황삭 툴패스는 잠깐 끄고 황잔삭 툴패스만 확인을 해보시면 이 툴패스는 초기 소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황삭 툴패스가 이미 공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가공이 되어진 소재 말고 남아있는 소재에서만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렇게 남아있는 소재에서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삭 툴패스까지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황삭 툴패스에서 지나간 경로에는 지금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황삭 툴패스에서 제거를 하지 못하는 이제 코너 부분이나 이러한 살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런 공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을 더 작은 공구와 더 작은 스텝 오버와 스텝 다운 값을 줘서 이제 가공을 하는 부분이 황잔삭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삭만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황잔삭까지 한 번 더
이제 살을 조금 더 걷어내는 작업을 해주시면 정사 가공 시 공구의 부하나 이제 가공상의 리스크를 줄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황잔삭 작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은 이 황잔삭 작업을 할 때 툴패스, 황삭 툴패스를 참조로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제 파워밀에서의 가상 모델인 스톡 모델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황잔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황삭 툴패스를 인식을 해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황잔삭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톡 모델이라는 부분은 파워밀에서 가공이 되어지지 않은 미절삭 소재 영역을 이제 가상의 모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스톡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탐색기 영역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스톡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톡 모델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톡 모델 만들기 눌러주시면 1번 스톡 모델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1번 스톡 모델에 제가 황삭 툴패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톡 모델 만들기를 그냥 하시면 지금 전구 모양의 불이 들어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구 모양의 불이 들어와져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톡 모델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스톡 모델은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스톡 모델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 모델이라는 껍데기 안에 내용물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스톡 모델이라는 껍데기에 넣게 될 내용물은 황삭이라는 툴패스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황삭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미절삭 영역 소재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가상의 모델로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질 툴패스는 황삭 툴패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1번 스톡 모델의 황삭 툴패스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해당 스톡 모델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첫 번째 황삭 툴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등록에서 스톡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 스톡 모델 앞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보시면 이 황삭 툴패스가 들어와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아이콘을 보시면 계산기 모양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아이콘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계산기 모양은 아직 계산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스톡 모델을 계산하기 위해서 1번 스톡 모델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톡 모델이 계산이 되어지면서 분홍색 모양의 격자 표시가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깔끔하게 스톡 모델만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에 두 개의 황삭과 그 툴패스를 이용한 황잔삭 툴패스는 두 개는 모두 잠깐 꺼서 화면상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모델인 스톡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홍색 모양의 격자 모양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미절삭 영역도 보이시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블록을 꺼보면 이제 가공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기 옵션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톡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기 옵션으로 가시면 모든 소재 보기 대신에 미절삭 영역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이 모델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미절삭 된 소재만 사용자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절삭 영역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공되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서만 미절삭 영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톡 모델을 모두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분홍색 격자 모양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가공이 되어져야 되지만 아직 절삭이 되어지지 않은 미절삭 소재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미절삭 소재를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툴패스로 작업을 했었던 이 황잔삭 툴패스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설정창으로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다시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하나 그대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작업했었던 황잔삭 툴패스를 하나 복사본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조건값들은 툴패스를 참조로 해서 생성을 했었던 황잔삭 툴패스와 모두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할 거고요. 다르게 설정할 하나의 부분은 여기 레스트라는 부분으로 가보시면 선택하는 참조 부분을 툴패스가 아니라 스톡 모델이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모델로 선택을 하시고 방금 생성한 1번 스톡 모델을 선택해서 계산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황삭 가공을 하고 미절삭된 나머지 소재에서만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황삭 가공을 하고 이제 미절삭되어진 부분에서만 가공을 한다라는 부분은 황잔삭이라는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황잔삭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 툴패스를 곧바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툴패스를 기준으로 미절삭된 부분을 가상의 모델로 한번 만들어서 그걸 다시 참조를 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톡 모델이라는 미절삭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이러한 황삭 가공 툴패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툴패스에서 미절삭 영역만 찾아서 가공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